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선택형 쟁점 정리 이제 우리 주식회사 이제 좀 마무리 단계 한번 해볼까요? 그 주식회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하고 어음수표는 우리가 최종 정리해서 제외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 쟁점이 첫 번째 잡히는 가장납입이죠. 이 가장납입으로서 선택형으로 이렇게 문제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쟁점만 좀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지장 없어요. 혹시라도 나오면 네,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장납입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개관 제가 여러 번 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제3자로부터 발기인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납입함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을 설립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돈을 뺀단 말이죠. 설립 등기 즉시 빼서 죽음 전액을 인출해서 제3자에 갚아버린다. 이게 위장납입이죠. 위장납입 형태인데 물론 통모가장 납입은 인정되지 않고 거의 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은 A 법인이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유효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무효로 할 거냐 문제되는 것인데 우리 통설은 어때요?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본충실 책임 원칙 반한다. 그래서 무효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가장 뭐 합당한 결론은 사실 통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이 회사 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살려두고 뭔가 법리를 갖춰서 이 가장 납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럼 A 부분에 있는 이 자본이 없는 걸 어떻게 보충할 거냐 문제. 하나는 A 법인의 돈이 안 들어온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 문제. 그다음에 발견돼서 어떻게 어떤 처벌이나 규제를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A 법인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최당 납입을 해결한다는 거죠. 일단 유효하게 봤기 때문에 주식 인수인은 유효한 주주로 본답니다. 알겠죠? 효과는 납입 부분과 종결했다.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납입 부분은 종결됐고 주식 인수인은 어때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주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회사가 이 주주에게 대신 돈을 납입해 줬다라고 하면서 최당 납입 대신 내줬기 때문에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받아서 회사의 자본금을 보충하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최당금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주금 반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부분에 돈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발기인이라든지 이에 관여했던 자들은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발기인 책임에서 자본 충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이미 돈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들어와 버렸기 자본 충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기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공동불법 행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왔던 돈을 뺐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도 의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업무상 횡령은 안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 그 정도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대해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발기인들에게 이름을 빌려줬던 병이 있죠. 이름을 빌려줬던 명의 대여자가 있습니다. 명의 대여를 준 상태에서 그러면 이 병에게도 치단금 납입이라든지 기타 주금 납입하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상법 332조의 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주금 납입의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냐 명의대여자가. 요 332조의 2항은 뭐예요? 아직 회사에 주금이 납입되기 전에 돈을 누가 낼 거냐에 대해서 연대 책임 문제였잖아. 납입 연대 책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가장 납입에는 주식 대금이 이미 납입된 걸로 보는 유효로 봤잖아요. 그죠? 납입된 걸 봤기 때문에 납입, 납입됐는데 납입 효력이 발생해 버렸는데 또 돈을 납입한다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332조는 예, 주금이 납입되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장납입은 납입된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유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거 하나란 쟁점은. 그래서 이걸 일단 유효로 볼 거냐, 유무효로 볼 거냐, 첫 번째. 회사에 돈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최단금. 그 다음에 이 발기인들 어떻게 책임지울 거냐, 세 번째, 그죠? 네 번째는 이름 빌려준 자도 그럼 같이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미 납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납입 전에 주금 납입 연대 책임인 332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가장 납입의 기본적인 쟁점은 다 떠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통모가장 납입은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통모가장 납입 설립했을 경우에 318조 2항에 의해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통모를 했다면 그 돈을 통모한 발기인 뒤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절대 안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납입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적어 놨습니다. 그 통모가장납입, 유장납입, 그렇죠. 유장납입, 통모가장납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유장납입은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판례 하나를 좀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신주 발행할 때도 가장납입 문제가 될 거냐 있거든요. 근데 신주 발행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회사가 제3자에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거니까 주식을 인수해라. 그렇지만 너의 빌려준 돈을 우리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장납입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판례가. 그렇지만 가장납입에 해당되면 유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례는 전체적으로 무효로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결국은 회사 돈을 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한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죠? 무효로 본 판례입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입금의 효력도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그림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납입 의무는 종결됐어요. 그 다음에 주식 인수인 지위는 인정됩니다. 그죠? 최단금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판례 하나 이제 또 회사가 주금 상환 청구를 했는데 납입을 안 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죠. 근데 상당한 기간 지난 후에 돈도 안 냈으면서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회사가 주장했지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주는 한 번 주주는 영원한 주주인 것이고 회사에 대해서 채당 납입을 안 한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라는 거죠. 그럼 별개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납입 관여자의 책임은 아까도 그림에서 봤듯이 일단 자본 충심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불법이 책임진다. 특별배임죄 납입과장제 성립된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납입과장제 주체는 적법한 이사, 대표이사 혹은 부분적이지만 포괄적으로 이 납입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경영에 영향력이 있는 대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납입과장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 최신 판례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상 행령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 관여자의 책임에서 최당 납입인 것이죠. 주식 인수인은 당연한 거고 형식 주주의 가장 납입 책임에 아까 봤던 거 332조의 2 요거는 주금 납입 전에 명의되어자 차용자의 주금 납입할 때 연대에서 납입해라. 그러한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주금이 납입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 가장 납입에서는 유추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알겠죠? 그리고 가장 납입 후에 타인 명의로 주주 명부에 기재되었다. 그때는 주주 명부상 주주만이 상한 채무 부담한다. 가장 납입 후 주주 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은 주식 인수계약 당사 결정 문제가 되겠죠. 어쨌거나 가장 납입의 쟁점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편하게 다 아실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주주 평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주등의 평등의 원칙인데 이게 최근에 판례가 꽤 나왔어요. 아주 뭐 이제 23년에 7월 말 8월에 나오는 그 주주 평등 원칙이 있는데 거기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일단 원칙론적으로 전반부 6월까지 판례가 나오는 걸로
룰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제 명확한 판례라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제가 최신 판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하는 걸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주평등 원칙이 선택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부분을 함께 낼 겁니다.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주주평등 원칙의 첫 번째 주식 수에 비례해서 평등의 권리 갖는 거 이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법 규정과 예외다. 상법에 일반 규정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개별 규정을 통해서 주주평등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예외는 뭐가 있죠? 종류 주식 차별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최신 판례가 예외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주주평등 원칙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판례가 있다면 이 주주평등 원칙은 당연한 얘기지만 판례가 법리를 정립해주고 있죠. 이거는 주주와 회사 간의 문제다. 그죠?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주주평등 원칙이다. 그런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 또 주주와 이사 개인 사이의 이 법률 관계는 주주평등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회사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주평등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어떤 법률 관계 문제죠. 사적 계약이죠. 그래서 그거는 주주평등 문제가 아니고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효력과는 별개로 보고 이거는 그냥 계약 해설에 관한 일반 원칙이죠. 계약 해설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판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주주평등 원칙의 규정은 요겁니다. 효력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걸 보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위반한 법률 행위는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다. 알겠죠? 무효다. 그리고 특정 신주 인수인의 손실보전 약정 또는 주식 배당 이외의 별도의 수익 지급 약정은 무효다. 당연하죠. 그런데 수익 약정 등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신주 인수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요. 퇴직 시 출자의 손실금 전액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주고 퇴직할 때 혹시라도 주식에 대한 손실금이 있으면 우리가 전액 보전해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주주에 대한 불평등 문제죠. 알겠죠? 이거는 곧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거죠.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서 무효입니다. 설령 손실보전 약정이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을 겸하더라도 무효예요. 계약 취해 시점이 주주 자격 취득 이전, 신주 인수 후 매각에 따른 손실 전부했다 하더라도 무효. 손실 전부 당시에 회사 직원이었고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더라도 무효. 근데 조심할 거는 다만 신주 인수까지 무효는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알겠죠? 신주 인수함까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에 부당이익 반환은 안 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신주 인수대금에 부당이익 반환하게 되면 투하자본 회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주 인수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출자 손실 전액 보전 약정 그 자체로 그죠? 그 약정 자체는 무효이지만 신주 인수된 부분까지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주주평등 원칙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한번 여러분이 검토를 해둬야 될 것이 혹시라도 신주 인수를 하고요. 주주의 지위 취득자가 인수한 자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무효라고 봤어요. 그리고 상법
허용하는 범위 초과해서 특정적 권리 부여하고 예, 손해나는 다른 주주가 전원 동의했다고 무효로 봤던 거 맞죠? 봤죠? 근데 예외적으로요. 회사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주 인수 계약을 하고 그 신주를 인수한 자들에게 회사 의사 결정할 때 사전 동의를 받겠다라는 특혜를 줬어요. 요거는 유효합니다. 알겠죠? 요거 유효한다. 그래서 판례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 유치 위해 동의권 부여는 불가피했다. 그 다음에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아까 우리 예, 예외적 판단 기준이 있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동의권 부여했는데 그 약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손해배상 예정을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감액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예외 하나 더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주주의 동의, 주주권의 포기 이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주주의 뭐 예를 들어 30% 배당, 소주주의 33% 배당 이거는 가능한 거죠. 주주의 동의로 동의와 주주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양도를 가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평등 주식 양도입니다. 주식 양도는 자유롭죠, 그죠? 네, 그리고 주식의 양도했을 때 승계 범위는 주식 관련의 일체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주주권의 분리 이전 가능할 거냐 문제인데 사원의 지위, 이 불가분의 관계죠. 자기권과 공익권을 내용을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가능하죠. 구체화된 주주권, 배당금 지급 청구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약이 없는 경우 주식 양도와 별도로 이전되는 거죠. 그죠? 예, 주주권과 독립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화된 주주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가 있다면 주식 양도하면은 경영권 양도는 같이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경영권 양도는 별도로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 문제됐던 사건이었는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발행 주식 전부가 양도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권도 함께 넘어간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이라는 것은 주식 전부 지배주식 양도에 따른 뭐예요? 부수적 효과일 뿐이다. 알겠죠? 그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가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라는 게 판례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주식 양도의 자유 원칙이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퇴사 제도도 없고 또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령 경쟁관계 또는 분쟁관계에 있는 경영 간섭 목적 있는 자에게 양도한다더라도 반사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근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관으로는요. 전면적 금지는 무효입니다. 알겠죠? 무효다. 그러면 세 번째, 약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 유효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죠? 예외적 제한 세 가지 법령, 정관, 약정에 따른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압류된 주식 양도 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격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주식 양도 청구권이 압류, 가압류 됐을 때 그 효력이 뭐냐? 이 주식 자체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제기도 할 수 있다. 그 법원은 어때요? 가압류됐다는 존재를 이유로 이 소제기를 배척할 수 없다. 되겠죠? 왜? 주식 자체에 처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요. 근데 조심할 거 있다. 주권이 발행됐을 땐 그렇게 하면 되고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어떤 거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양도하시오라고 했죠. 만약 결정 내리게 되면 법원이 양도인 의사를 어때요? 의사 진술, 양도의 의사 진술을 법원이 직접 내려버리는 거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사자, 그죠? 이 판결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이 내려져 버린 거죠. 그럼 어때요? 채무자라든지 이자들은 이런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식의 양수인의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럴 때는 우리 법원은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압류 채무자가 채권자 지위 겸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내려주시면 돼요. 사안이 좀 복잡하니까 설명이 좀 그런데 지금은요. 어쨌거나 주식 양도 채권의 압류 가압류는 대물적 처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예, 가능하다. 예, 그런데 주권 발행인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해야 된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리주 양도 제한이 있죠. 권리주 양도에서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권리주는 주식 인수하고 설립 등기 전의 문제야. 알겠죠? 그리고 권리주가 어떤 건지 알겠죠? 권리주.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권리주 주식 인수인 있죠. 인수인의 지위를 넘겨주는 건데 이 주식 인수인은 권리주는 어때요? 넘겨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럼 신주 발행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죠. 신주 인수하고 대금 납입 전까지 지위 있죠. 이걸 우리가 권리주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금 납입은 신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권리주 상태에서 양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법조문은 어때요? 권리주는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후 추인도 안 돼요. 근데 양도를 하면은 채권적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은 인정돼요. 알겠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일단 알아주시고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제 주권 발행 전 양도 제한과 어떻게 다르냐?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설립 등기하면 이후입니다. 주식 발행 전까지죠. 설립 등기 후 주식 발행 전까지 그죠? 주권 없이 양도 원래 못하죠. 주권 없이 양도 못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하면 주식 양도 가능하죠. 그죠? 발행하면 가능한데 주권 없이는 양도 안 돼요. 그 다음에 6개월 내 발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권 없이도 양도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납입했죠? 그 다음에 신주 발행했습니다. 이때는 주권 없이 양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근데 주식 신주 발행하면 주식 양도 가능하죠. 그래서 신주 납입하고 신주 발행하기 전까지의 그죠? 그때에 주권 없이 양도 못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때까지 6개월 내 만약 발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는 주권 없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권 없이 양도를 할 수 없다라는데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원래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안 돼요. 원칙적으로 주권 발행 주 양도했다면 일단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발행 가능일로부터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도가 가능해요. 만약에 주권 발행 주식을 양도했다면 주권 발행지 요때 만약에 양도를 해버렸다 이거 주권 발행지 주식 양도를 해버렸었다 이거죠. 이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이 가능일 이후에 이렇게 지나잖아요.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6개월 내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있던 양도하자는 어때요? 치유됩니다. 알겠죠? 이 양도하자는 치유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비교해 봤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고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기일로 6개월 경과 전에 주권 없이 그죠? 발행 전 주식 양도 회사에 대한 효력 없다.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회사도 승인할 수 없다. 그죠? 그 말. 회사 승인했고 판례가 있어요. 회사가 승인도 했고 주주명부의 변경 지시도 했고 후일에 주권도 발행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알겠죠? 회사 성립
6개월이 경과 전에, 알겠죠? 성립 후 6개월이 경과 전에 주권 없이 발행 전 주식 양도는 아무리 승인하고 후일 주권이 발행됐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된 주식 양수자는 유효한 주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주총회 개최했다 하더라도 개최 선임한 대표이사는요, 적법한 대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그건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당사자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제 양도 제한되지만 하자 치유가 가능하냐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양수한자는요, 양수한자의 대위청권, 양도인, 그죠? 양도인을 대위해서 직접 양수인에게 주권 발행을 교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직접 자기에게 발행해달라고 양수인이 할 수 없어요. 양도인의 주권 발행 교부 청구권을 대위해서 원래 양도인에게 주권 발행하라고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주식의 명의 신탁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근데 주권 발행 전 주식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로 명의 신탁될 수 있고 또 해지 의사표시면 어때요? 신탁자의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로 신탁이 바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의무 해태한 책임 있는 자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후에 회사에 대한 효력 없음을 주장했다. 주권 발행 의무를 해태한 책임 있는 자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후에 회사에 대해서 효력 없음을 주장하더라도 이건 신의치에 반하지 않아요. 그죠? 괜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양도 하자 치유는 아까 봤죠? 6개월 경과하기 전에 주권 없이 양도했던 거 있죠?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되지 않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양도 허용이다. 양도 방법. 회사 성립 후 신주의 납입 기일 6개월 경과한 때 주권 없이 양도 질권 설정 가능하다. 그죠? 6개월 경과한 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권 없이도 6개월 경과되면 양도도 가능하고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양도 방법은 일단은 원래는 주식은 발행되면 교부로 해야 되는데 교부가 적용될 일이 없죠? 그럼 어때요? 지명차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권 설정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민법상 질권 설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뭘까요? 당연히 이거는 어때요? 확정일자는 증세한 양도 통지 승례일 뿐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있죠?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예요? 명의계사가 필요한 거죠. 제3자에 대항하려면 확정일자는 증서, 양도 통지,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어때요? 명의개설이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 효력은 뭐 인정 범위, 발생 요건 됐고요. 당사의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주식 양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뭐가 돼요?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요. 양도할 때는 양도에는 주식 상실되고 양수인은 바로 주주 지위 취득합니다. 주식이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 바로 상실하고 주주 지위 취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수인의 권리 행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내 양수했어요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양수한 사실이라는 것은 양수한 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는요. 명의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병합 전 주식 양수를 하고 병합 후 6개월이 경과됐다. 그리고 신주 발행이 안 됐다. 그럼 어때요? 신주권 제시 없이도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런 판례죠. 주식 병합 전에 주식을 양수했다가 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신구 주권 제시 없이도 명의개설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없이 한 주식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야. 그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죠. 그럼 어때요?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이전 될 리가 없겠죠. 그럼 어때요? 그냥 매도인은요? 그런 무효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중양도 효력이다.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다.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해서 명의개서의 격려 여부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 권리지대한지를 판단할 필요 있다. 그죠? 이중양수인 간의 상호간 우열은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다는 거죠. 준해서 확정일자는 양도 통지, 회사의 도달 일시, 승낙 일시 선에 따른다.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양도의 효력이다. 양도인 양수인의 의무다. 요거 조심해야 되죠. 두 가지 요 판례는 기억해 주십니다.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승낙해서 제3자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누가? 양도인이 부담해야 되죠. 다만 양도인이 의무 위반을 있고 만약에 제3자가 적극하다면서 다른 자에게 양도했다. 이중양도했다. 이건 우리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동일하게 반사의 질서 위반으로 봐요. 알겠죠? 근데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 승낙을 받아줘야 될 의무. 이거는 타인 사무일까요? 자기 사무일까요? 자기 사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무 위반해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제3자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뭐는 안 돼요.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 사무잖아요. 그죠? 자기 사무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두 판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의 예외적 허용이죠. 이중양도 효력 판단인데 자, 주식의 양도 담보권자하고 만약에 압류명령 집행한 자가 있다면 누가 우선할까요? 뭘 기준할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건요. 명의개서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제3자의 우위는 명의개서 관계없죠? 명의개서 우선순한다. 이거 하면 틀린 거예요. 관계없이 확정일자에 의한 증서 양도 통지 승낙 일시하고 압류명령이면요. 압류명령 송달 일시 선유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 승낙 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관계는 전혀 우열 관계 없습니다. 그 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자가 우선하는 거죠. 물론 이 대항력 취득의 효력도 양도 통지일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확정일자의 기재 문서는 원본, 사본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됐네요. 그래서 주식의 양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주식 취득의 허용 범위 그래갖고 판례가 최근에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한 우리 법이 바뀐 그 취지를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허용 범위를 얘기해 줬어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자기 주식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 없고 배당 가능 이익이 예상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가 이런 말 해줘요. 그럼 여기서 배당 가능 이익이 예상될 때 할 때 배당 가능 이익이 뭐냐? 아니면 배당 가능 초과하지 못한다. 배당 가능 이익이 뭐냐? 회사가 단기에 지금 현 기에 있죠?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정 현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금을 차입해서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판례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예상되어 하는데 어쨌건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 가능이 초과할 수 없고 배당 가능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자금을 차입해서 자기 주식 취득하더라도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취득 방법은요. 자기 명의 자기 계산을 취득해야 돼. 자기 이름, 회사 이름으로 자기 계산 취득해야 되고요. 타인 명, 남의 이름으로 자기 계산 취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까 우리 하나 본 적 있잖아요. 제3자의 이름을 빌렸고 그 자에게 회사 자금을 출연해 줬어요. 그리고 주식 취득했다는 손익이 회사에 기속되어 이건 취득 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타인 명이 자기 계산 취득하는 거 안 돼요. 자기 명의 자기 계산을 취득해야 돼요.
회사 돈으로 타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했다. 안 돼요. 취득 절차야 뭐 미리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어때요? 이사회 결의도 가능합니다. 물론 소규모 회사는 당연히 주총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위반 사유는 효과는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무효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무효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이사는요. 무과실 입증 없으면 연대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강행법기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의 선악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 범위예요. 이제 특정 목적에 대한 취득이 예외로 있겠죠. 특정 목적에 대한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대한 취득이 가능하겠죠. 원칙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유로 취득할 수 있고 특정 목적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데 그 목적 범위 341조의 이의가 있는데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수, 권리 실행을 목적 달성, 그죠? 단주 처리. 근데 4호를 조심해요, 4호. 4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합병,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알겠죠? 이렇게 할 때는 합병할 때 합병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그럼 회사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 매수 약정을 했어요. 주식 매수 약정을 했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여기 4호에 해당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냐 말이죠.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약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 주주가 회사 보고 주식 매수하라고 청구권 행사할 때 그 청구권 행사가 여기에 4호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판례는 그건 아니다. 합병이라든 영업양도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약정한 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유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341조의 4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341조 일반적 자기 주식 취득 요건 하에서만 취득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배당 가능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자금을 차입해서 그걸 사주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유효하다. 여기 4호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회사 주주, 회사 채권자 등의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서도 이거는 자기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말했습니다. 판례가. 그 다음에 신주인수, 주식형 사채 취득 부분이죠. 신주인수할 때 아까 봤던 겁니다만은 판례가 회사의 자본을 그죠? 상환받을 의사 없이 타인에게 주식 대금으로 주고 회사가 스스로 신주 인수 행위를 했다. 그죠? 이거는 곧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된다는 거죠. 물론 가장납의 결과가 발생하지만 전체 신주 인수 계약은 무효라고 본 판례.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기 사채는요. 신주 인수금 사채나 전환 사채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채는 취득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회사 보유 사채로 전환 청구권의 신주 인수권 행사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 주식에 이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지위입니다. 이 자기 주식은 어때요? 회사가 갖고 있게 되면 의결권도 없어지고요. 기타 공익권도 없어지고 자익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물론 제3자 양도하면 다시 부활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에 가끔 몇 번 나왔던 거지만 그럼 이 자기 주식 취득은 처분 양도는 누가 하냐 이거죠. 처분 양도 누가 하냐? 이거는 정관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정이다. 이사회 결정으로 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각은 원칙은 자본 감소 방법을 하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죠. 의해서 보유하는 자기 주식 배당 이유로 인한 만약에 자기 주식 취득했다. 그럴 때는 이사회 결의로만 소각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감소가 없죠. 왜? 발행 주식 총수가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감소는 없어요. 왜? 이익 배당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행 주식 총수는 감소됐기 때문에 변경 등기는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감자 절차와는 무관한 소각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자본 감소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배당 이익으로 인한 자기 주식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만은 우리 명의개서 대리인 있죠. 명의개서 대리인. 이 명의개서 대리인에도 시험에 이제 여러분이 선택형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이 판례가 명의개서 대리인에 대해서 지위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리인. 일단은 우리 판례는 명의개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행 보조자 내지는 어때요? 수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최신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의개서 제도는 임의적 제도고요.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관 규정으로 명의개서인을 둘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명의개서 대리인을 뒀을 때는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시 의무가 있다. 주식 또는 사채 청약서, 신주 인수권 증서, 명의개서 대리인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공시해야 돼. 알겠죠? 네, 주식 청약서, 사채 청약서, 신주 인수권 증서에 명의개서 대리인이 있다는 것을 기재해갖고 공시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명의개서로 간주해주는 건 뭐 알 거고요. 업무법인은 판례가 주권 불소지 신고의 업무를 포함해서 증권 배당 등 회사의 부수인 업무도 담당한다. 맞아요. 회사는 주주명부 사채 업무 등 비춰야 되고요. 자, 요겁니다. 마지막 요게 이제 최신의 판례인데 시험에 나오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낼 겁니다. 낼 건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어, 그죠?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회사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회사에.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하는데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열람 등사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느냐? 판례는 안 된다 그랬어요. 회사라고 해서 알겠죠? 회사에 대해서 한다. 그걸 알아두셔야 한다, 그죠? 회사에 대해서 해야지,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거기 뭐야, 주주명부라든지 서류를 등사 청구한, 열람 등사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열람 등사 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다. 누구? 명의계에서 대리인,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가 열람 등사 청구와 관련되는 판례를 좀 보시면, 어, 일단 열람 등사 청구는 주주보호, 회사이익보호 좋습니다. 허용 범위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이 한정된다고 판례가 얘기했고요. 요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청구 당사자는 주주, 회사 채권자이고 당사자는 누구예요? 회사이지. 이행 보조자의 명의개서 대리는 아니다. 판례. 그러면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누구냐? 신청인은 당연히 주주 채권자지만 피신청인은 주장 자체에 의해서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되는데 그 저촉되는 자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일 뿐이다. 명의개서 대리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거절 불가하고요. 내재적 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시간이 한정된다는 것은 괜찮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주식회사의 기관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 마무리 완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